네,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과 함께하는 2023년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저희가 고3 그다음에 1, 2학년들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과 이런 거 다 끝냈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는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해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전략을.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로 가는 방법과 정시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6번, 정시 3번.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총 9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9번의 기회에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전략, 어떤 식으로 이제 입시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고3과 N수생 위주로 저희가 입시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고1, 고2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죠. 수시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그 다음에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뽑고 많이 응시하는 자체가 보면은 교과 있고 종합이 있는데, 종합을 이제 주요 대학들은 많이 뽑아요. 근데 이게 지방으로 가잖아요. 지방 전국으로 본다면 교과가 훨씬 많아요. 12만 명 정도 돼요. 지방 쪽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특히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스카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서울도 아니죠. 지금. 네, 스카이대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설명회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들,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학, 4년 대학이 198개가 아니라 3개밖에 없다. 그럼 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1학년일수록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서울 위주로. 근데 요즘도 스카이보다도 더 의학 계열이. 예, 의학 계열. 근데 고1 때는 의학 계열도 아니고 아직 의대예요, 의대. 그런가요? 의대였다가 네.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의치한 정도까지 가냐? 그것도 다행이에요. 아, 1학년 때 의대. 의대. 그쵸. 맞습니다. 핫하죠. 근데 또 약대가 이제 의학학교를 보면 의대, 치대, 그다음에 하의대, 수의대, 약대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23 결과 입결 보니까 약대가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다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입결 이렇게 보면 약대의 인기가 1,700명 이상을 뽑고 있는데 엄청나게 또 핫하게 올라오거든요. 의대 다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대 다음으로 보면 약대가 또. 네. 약대가 또 아무래도 좀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의대 가면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막 또 뭐 과정 막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막 거쳐야 되고 막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입시 얘기에 있어서는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 전형들 다른 전형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2024학년도부터 바뀐 게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2024학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완전 전면 다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서 생기부에 있는 내용 중에 교내 수상 실적,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개인 봉사,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는 거지 사실은 생기부에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대학으로 넘어갈 때는 교내 수상 실적이라든지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개인 봉사 이런 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다음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영향 이렇게 되는데, 가장 쉬운 이제 공동체 영향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동체 영향은 역량은 어떻게 보면 인성 부분이거든요. 학교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 인성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출결, 봉사, 그 다음에 리더십, 반장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정도 부분이다. 그게 세특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요. 이제 또 이제 보통 과목별 선생님들이 주로 대부분 써주잖아요. 이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 이거는 사실상 이 파트는 학업 역량하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의 가장 큰 축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이 이렇게 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업 역량이 제일 큰데 그 학업 역량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에요. 그치, 세특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걸 세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아까 영역 중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영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영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면은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게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학업 역량은 다들 아시다시피 내신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 보는 내신의 그 평가 방식하고 종합 전형에서 보는 내신의 평가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정확히 다르다는 거죠. 교과 전형은 정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정성으로 보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교과 전형은 그냥 석차 등급을 가지고 대학별 환산 점수 수치로 딱 따져갖고, 몇 등이냐? 몇 등이냐, 딱딱딱 잘라버린 건데,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원점수, 평균 성적, 과목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A, B, C까지 다 보면서 거기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 얘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냐,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애냐, 얘가 진짜 수학을 우수한 아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 사실상 과목 선생님들이 딱히 이 아이의 진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고 써도 너 진로가 뭐야 써야 돼 이 정도로 열과 성의가 있는 학교 선생님이 몇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내용 정도만 이제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데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진로 역량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묶여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래 생기부에 진로 희망란이라는 게 보셨죠? 원래 옛날에 지금도 좀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1페이지에 있었어요. 그 진로 희망란에 그 인적사항 쓰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1학년 때 진로 희망 뭐 의사무 의사 2학년 때 뭐 생물학센터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자체도 없어지고 또 이게 상체 쪽으로 그 난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의사 직업란을 쓸 수 있는데 이제는 못 씁니다. 그걸로. 대신에 이제 글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전공 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먼저 우선적으로 잡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과 전형은 고3 다 열심히 해서 내신을 딱 받은 내신을 가지고 몇 등급이야? 그러면 너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고3 돼서 나 종합전형을 쓸래 라고 한다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1학년 때부터 이제 3월 신학기 시작부터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해요.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려면은 그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어떤 학교 생활을 했냐가 생기부에 다 묻어놔야 돼요. 그럼 기생충이 아버지 얘기네. 너는 원래 계획이 있었구나. 그건 그게 학종이네. 그쵸. 근데 그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열이면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애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컨설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또 설계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요즘 설계라는 단어가 요즘 좀 안 좋은 의미가 돼서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난 보거든요. 네네. 우리가 하다못해 헬스장에 갔어도 운동을 할 때 가슴 근육을 키우는 운동하고 다리 근육 키우는 운동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벅지 근육을 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운동하고 이거 다르듯이 근데 그걸 내가 정확히 모르면 그 아는 사람한테 코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사교육이라고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는 아니 입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사교육이라고 해놓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그건 난 조금 불합리한데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종합전형이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뽑는 유형도 달라요. 종합전형 가는 이제 유형이 크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계별 전형으로 뽑는 종합전형이 있고 일괄합산으로 뽑는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단계별은 일단 서류로 2에서 3배수를 보통 뽑습니다. 서류로 1단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라는 게 예전에는 생기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이제 생기부만 본다는 거죠. 근데 생기부만 보려고 했더니 뭐 교내 수상 실적 없어, 뭐 없어 다 안 보여.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는. 이제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본다면은 또 1단계 통과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1단계 통과된 2에서 3배수. 고려대 같은 경우는 5배수를 뽑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고려대가 굉장히 그 배수를 많이 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뽑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이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일괄합산 같은 종합전형은 이렇게 1단계, 2단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면접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전형 딱 그 원서 접수 우리가 UA나 지나서 클릭하면 그냥 알아서 생기부 들어가서 알아서 쭉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면접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괄합산은 조심해서 써야 돼. 왜냐하면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정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학과 모집에는 일괄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일단 공학계열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정시 성적은 만약에 의대 성적이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 공학계열에 합격이 돼버리면 면접이 없으니까 피해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1단계 뽑더라도 면접이 수능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보고 아 내가 뭐 가채점인데 올 1이 나왔어. 그러면 고려대는 일반 계열을 써놨거든요. 안 가면 되는 거죠. 이런 또 장단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뽑는 대학은 일단 좋은 점 하나 뭐냐면 1단계만 통과된다면 일단 경쟁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10대 1이라고 할게요. 평균적으로 이제 10대 1이 된다면 보통 3배수를 먼저 뽑거든요. 그러면 일단 3배수 안에 들어가면 경쟁률 자체가 3대 1로 일단은 주는 거예요. 일단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접만 잘 커버를 하고 면접만 잘 본다면은 합격률이 또 높아지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인 거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1단계에서 서류 전형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나중에 추가 모집이 이제 최초 합격 발표하고 1차, 2차, 3차, 4차 추가 모집 발표하는데 이 추가 모집의 대상자가 안 됩니다. 서류에 떨어지면. 네네, 1차에 떨어지면. 그런데 일괄합자는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그냥 1단계, 2단계가 없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내가 최초 합격이 안 되더라도 1차, 2차, 3차에서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되는 게 일괄합산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또 장점, 단점, 여기에 또 장점, 단점이 다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아마도 전략을 짤 때 그런 내가 의학학 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다 염두에서 짜야 되는 상황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또 변수가 뭐냐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5배수를 뽑거든요. 5배수를 뽑는데 뽑고 나서 거기에 또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 수능 최저가. 학종에서 아마 일반 학과 치고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교가 고려대일 거예요. 4개 영역 2024학년도부터 4개 영역 합할. 그전에는 4개 영역 합칠이었거든요. 4개 영역 합할인도 보통 2개를 다 2등급 이상 맞아야 돼요. 올 2인데.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괄 합산 같은 데도 또 수능 최저가 있는 데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 이화여대가 문과는 3개 합육, 이과는 2개 합오예요.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수학 때문에 되게 힘들어져서 최저 맞추기가 특히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사탐까지도 난리를 쳤잖아요. 막 엄청 막 갑자기 막 10몇 년 만에 난이도가 상승돼갖고 최저 못 맞추고 막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과는 2개 영역 합은 쉬워 보이죠. 근데 구면선생님 거기에 꼭 하나는 수학을 포함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화여대는 남학생이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원은 갔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대학원은 진짜. 그래요? 야 대학원은 갈 수 있답니다. 하기사 나 저번에 외국 남자애 간 것 같아. 대학원은 근데 본 거야. 대학원은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 또 새로운 그걸 그 새로운 생각. 전에 저 몰랐어요. 저도. 맞습니다. 대학원은 남학생도 갈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또 면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면접은 일괄합자는 면접이 없어요? 근데 단계별 전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에서도 종류가 또 있어요.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민의 면접이 있는데 먼저 서류 기반 면접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류라는 게 생기부하고 자소서인데 이제 자소서가 없어. 그러면 생기부만 가지고 이제 생기부를 토대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 면접. 여기는 이제 우리 구보영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제시문 면접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가 제시문 면접, 고려대도 제시문 면접인데 문제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인문에 경제 경영 가는 애들 제시문 면접 뭐 문제 보면 수학 문제거든요. 인문인데 근데 수원수투 수준의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가 논술형하고 같아요. 그 논술 준 논술 형태 문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거기 문제들 보셨을 텐데 특히 이 수학이나 뭐 과학도 있잖아요. 어렵지 이게 개혁. 예. 그거를 갖다가 면접 보기 30분 전에 먼저 줘요. 줘서 학생은 먼저 그걸 풀고 그걸 들고 가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제시문 면접. 그다음에 다중민의 면접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의대들이 치르는 면접이거든요. 의대 근데 제시문 서류 기반 면접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합쳐놓은 게 다중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그건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특히 우리 이과 같은 경우는 답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답이 있다는 거는 그 답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 과학 지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학 지문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 서울대 경영 이런 네. 면접은 보통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가르쳤을 때 수능이 한 2등급, 그래서 이제 한 3등급 사이 아이도 이제 수업을 하면 네.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물론 이제 이렇게 대원외고나 이런 좀 특별한 학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레오님께 궁금한 거는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언제부터 보통 이제 하면 가장 좋다고 이게 생각하십니까? 출제 범위가 예전과 달라서 교과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구명수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업하셨잖아요. 서울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수학의 아침에서 수업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구명석 원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교과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거는 다시 아까 우리가 1부, 2부 했던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원장님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정말로 수건수투 같은 경우 정말로 어떤 특정 단원이 빵꾸나지 않게끔 정말 내 거로 만드는 작업들을 충실히 해낸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전번에 그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37년 때 했을 때 지켜봤다. 그러니까 공부가 완성돼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뭐 수학이건 국어건 뭐 탐구건 전부 다 들었으면 거기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가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키워드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그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내용을 다른 학생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전혀 모르는 학생한테 설명해서 그 학생이 이해할 정도면은 이거는 된 거다. 그게 면접 대비 아니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지구과학에 관한 얘기다 하면은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한테 지구과학 이 내용을 설명해서 걔가 고개 끄덕끄덕거릴 정도면은 된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는 학습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그 제시문 면접에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수학도
원장님 그렇게 강의를 하는 학원들도 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 되게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누구한테 설명을 할 정도면은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EBS에서도 네. 전에 그 상위 0.1%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네, 만든 다큐.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상위 0.1% 아이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일반 아이들하고 뭐 IQ가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 환경이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아이한테 설명을 잘해준대요. 모르는 거를. 근데 얘는 상위 0.1%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 수준 애들한테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위 0.1% 아이들은 아주 바닥인 아이들 한테도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한 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인성 서울대네. 맞아요. 인성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딱 보면 예전에 본고사 같은 이제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는 네. 본고사인데 고등수학에서 출제가 좀 되는 것들의 문제를 보니까 깊이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의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첫 디자인을 하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면접 출제 채점자 면접관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의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덜 완성됐지만 표현을 잘하는 학생과 완성도가 높지만 표현을 덜하는 학생 이제 제가 그것들을 이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가 합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표현을 네, 잘하는. 표현을 연습 표현 남들 앞에서 하는 이 말씀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면접 재시문 면접 갔을 때 얼어서 이제 떨어서 네.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다는데 뭐 또 그런 경우 또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니 힌트를 그 주면 말씀 그래서 이건 진짜 제가 한번 우리 학원에서 한 건데 올해 네네.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지금까지 수업이 일방향 수업이잖아요. 이렇게 수업이. 네. 근데 수학에서 개념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한 10분짜리 20분짜리 수업을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아이한테 이 개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이 개념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을 써보게 하고 그다음 문장을 연결해 보게 하고 그다음 그거를 선생님한테 애가 설명을 하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근데 애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못 하는 거야. 선생님도. 그러니까 수업을 50분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확실히 향상되는 속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이번 내가 수학에서 10가지 내용을 알고 있다. 근데 그 10가지에 5가지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맞힌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10가지 내용을 할 시간에 한 2가지, 3가지밖에 못 해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확실히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를 재학생 애들한테도 캠프 때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기했던 그 비대면 수업도 이거는 그 짧은 기간에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단 말이에요. 한 4주도 안 된 기간에. 그래서 그걸 비대면 수업하고 연결을 해서 쭉 가면은 이 수업이 되면은 이게 진짜 아이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원장님께서 네.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캠프가 보통 저희가 보면 뭐 윈터 캠프 하면 4주, 5주고 여름 이제 서머 캠프 하면 한 3.5주, 4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이제 수학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4주 만에 과연 아이들을 다음 학기 걸 다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 왔던 게 조금 더 이 아이들을 더 좀 소중한 시간이 허락될 수 있다면 이런 거였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게 4주 동안의 캠프에서 수준별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하셔서 그럼 수준별로 아이가 가끔 비대면으로 발표까지 하는 그런 것들도 기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네. 효과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종에서 네. 그런 재시문 면접이 있는데 그럼 네. 재시문 면접에서
실제 나오는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수학이다. 수학의 모든 내용이 다 재시험 면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 이 학생이 그 재시험 면접을 준비할 거다. 근데 만약 재시험 면접을 준비하지 않을 학생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먼저 갈 대학을 갈 길이 참 많은데 네. 이 길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길을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에 가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이 되겠다. 근데 실제 부모님들도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형 설명회도 많이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 거기서는 얘기는 해줘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해주는데 처음에 한 10분, 20분은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갈수록 복잡해지고 내용이 서너 가지 나오면 집에 갈 때는 우리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들은 것 자체가 헷갈려, 문제.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부모님들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특히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이런 입시를 갖다 컨설팅 해준 분들을 뭐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워낙 방법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실제 대상이 많지 않으면은 이거를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다 되는데 지방이라는 데는 학교도 몇 개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전문적으로 요것만 한다. 그러면 재시문 면접만 한다 하면 그걸 하래가 그 지방에 그렇죠. 뭐 10명도 안 되는 네. 수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럼 학원 해도 운명도 안 되고 뭐 그거 그러면 한다고 이 애 하나당 뭐 한 5천만 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서울 대치동으로 오는데 대치동 오는 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올라와서 얘기 듣고 가고 이렇게 해라 하면 가고 이거 갖고는 좀 어렵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찾아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실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기숙학원들은 어떻게 보면 재학생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숙학원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재학생들은 자리가 빌 때,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없을 때 그 정도 하는 건데 난 그래서 전 생각한 게 재학생들한테도 이걸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것도 기숙학원에서 저도 기숙학원 운영하니까 네. 하나 이것도 시장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걸 구상을 하다가 그 얘기했던 그런 비대면도 맞고 네, 네. 근데 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학종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네, 이런데 아니 많아만 할 얘기 많아요. 거기다 교과 전형 있고 예, 논술도 논술 있지. 있고. 거기다 또 정시도 정시도 있고 이 많은 길을 다 갈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서를 9장을 쓸 수 있는데 처음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재수하러 오는 애들 보면 9개를 다 실패하는 근데 그게 걔는 9번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최초합이 9이잖아요. 취합까지 하면은 거의 20번 정도의 아주 난자 당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재수하러 오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보면 얼굴이 그러니까 1년 사이 그러니까 재학생 고3 아이하고 재수하는데 1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얘는 재학생, 얘는 재수생이. 그러니까 걔는 그 9번의 원서 쓰는 동안에 실제 상처는 9번이 아니라 추가까지 따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그 9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걸 해주는 데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 이게 또 안타까운 얘기 하나 더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 영역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 기반 면접보다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좀 더 상위 대학들 같은 경우는 우수한 애를 뽑고 싶거든요. 그러면 생기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시문을 줘서 풀어봐라 해보고 자기들 입맛에 뽑는 아이들이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좀 줄어들 것이고 계속해서 재시분 기반 면접이라는 애들이 늘어날 거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예. 학교 성적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못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일반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150명 정원인 애가 예를 들어서요 걔가 333 내신 나왔어요. 근데 보통 300명 오잖아요. 그러면 1이 나와요. 왜? 11%의 인원이 늘었고 4%의 인원이 늘고 그다음에 23%의 인원이 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지방으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방 서울 강남 중심에 있는 애들 내신하고 여기 내신하고 또 차이가 같은 1등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참 그거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을 신뢰하지 않은데 교과부에서 자꾸 이 학생부 쪽으로 애들을 많이 뽑아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긴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를 또 거는 게 그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가 참 저는 고려대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고 이게 학교들이 일반고가 있고 특목 자사 학생들 또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고려대는 참 일반고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이라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 계열적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학업 우수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고등학교 이 종류를 보면은 일반고가 62.5%예요.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계열적합의 자연계열 쪽 보면은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를 보면은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83.1%고, 그 다음에 계열적합의 인문 쪽 보면은 국제학하고 외고 학생들이 70.5%예요.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야 일반고 학생들이 웬만하면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계열적합 같은 경우 야 특목자사 니들은 이리로 와, 니들끼리 좀 붙어, 니들끼리 좀 파이팅 해봐, 니들끼리 대신에 계열적합은 내가 수능 최저 없애줄게 대신에 학업 우수형은 일반고 너네들이 많이 쓰니까 내가 니네들 내신은 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최저는 니네 최저는 좀 맞춰야 된다. 그게 내기 합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업 우수형에 있어서는 일반고 학생들, 그 다음에 또 과고 영재, 특히 영재고 학생들은 수능을 잘 안 봐요.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시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최저 없는 데 쪽으로 이제 다 넣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쨌든 간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일반고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어떤 종합 전형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있다 보니까 추가 합격,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라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꽤 아니 4개 합할이란 거는 4개 합할이 되려면 최소 한 과목 이상이 1등급이 있어야지 4개 합할이 나와요. 어떻게 3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분명히 있단 있죠. 말이야. 그럼 뭔가 1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과목에 관계없이 1이라는 거는 4%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배수로 뽑잖아, 1단계를요. 그냥 5대1 일단 경쟁률 줄여놨죠. 거기다 4개 합할 넣어버리면 심하면 실제 경쟁률 1.5대1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특정 과목 하나를 타겟 과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세상 없어도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이 4개 합할을 마치겠다고 내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무난하게 전체를 2등급 이상만 맞으면 된다. 이 생각 가지면 이거는 제 경우 보면 100% 못 맞죠. 4개 합할에 닿으면 한 과목 이상은 최소 1등급짜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1등급이라는 게 참 과목에 관계없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대학이 또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손꼽으라면 뭐 의학학계는 대부분 있죠. 근데 이제 일반 학과로 본다면 뭐 고려대 있고 이화여대 있고 홍대 있고 연세대 있고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최저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써보는 게 있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중에 정말 내가 뭐 쓸 게 없다. 수시 딱히 내가 논술은 다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수시는 써야 돼. 그래서 써볼, 이런 생각을 쓰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에요. 이 전공 적합성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기계 전기전자를, 예를 들어 기계 전기전자를 써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기계 전기전자를 쓰는 학생이 탐구 영역에서 물리 1, 2를 이수를 안 했어. 특히 물 2를 이수를 안 했어.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 기계전자 가면서 지구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왜 지구학을 선택했냐? 그 핵심 권장 과목이 없을 때는 말을 할 수 있어. 난 지구를 하나의 기계로 본다. 지구를 하나의 메커니즘을 본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그런 메커니즘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종합전형은요, 이것만 정말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전공 적합성이다. 교과나 논술은 내가 쓰고 싶은 모집 단위, 즉 학과 막 선택해 써도 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하고 내 생기부하고 3년 동안 생기부가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계 전기를 쓰는 애들이 이게 맞는 말.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전자상가를 가야 될지 아니면 마트를 가야 될지는 뭘 살 거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소고기를 사러 전자상가를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전자상가 가서 소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하는 게 중요한데 네네. 제가 비유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설명회 가서 1시간, 2시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건 상당히 그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상당한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설명회 가서는 그런 걸 쭉 얘기해 주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기회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자는 그런 아주 네. 좋은 계획들을 두 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특히 이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꿈, 진로에 대한 부분 밑으로 어릴수록 중학생일수록 만약 이게 빨리 잡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데 목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무미건조하게 항상 공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학원 가려니까 가고 학원 학교 가려서 그래서 나중에 뭐 점수에 맞는데 쓴다. 그런데 종합전형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전공적합을 정말 충실하게 그냥 해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학업 성취도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정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자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래도 종합전형 가고 싶다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영업 비밀이니까 사실상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정말로 본인이 노력했다. 정말 했는데 근데 우리 학교가 100명밖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4등밖에 안 나오고 난 어떡하냐. 원점수 봐라. 원점수 보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거야. 그래 맞습니다. 원점수는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뭐 댓글 다시고 뭐 해주시면 교육진담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상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노력을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육모하고 구모 딱 보고 정말로 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입시에서 가장 기본이 된 걸 좀 빠졌는데 수시 6장을 쓰시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 제가 설명회 가서 수시는 어떤 기준으로 쓰세요? 때 10이면 9은 전부 다 수시하면 내신 성적 얘기예요. 내신이 좋아야 쓰는 거 아닌가요? 내신 기준으로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수시 6장을 쓰는 대학의 선정 기준은요. 육모, 구모를 보고요. 이 아이가 수능에서 최소 몇 등급 정도로 나올 거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된 대학이
과연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냐를 보고 예를 들어서 건농이라든지 서성한으로 할게요. 서성한 수준의 얘는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상향으로 3개 이상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소신으로 또 3개 이상 쓰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걸 맞춰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6장 대학을 기준을 잡는 건 조금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학 가든지 간에 기본적인 성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본 베이스가.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일부는 이 성적이 안 되는데 네.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없다고 없죠. 봐야죠. 예, 예, 없죠. 없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런 묘수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특히 올해 제가 연세대를 지금 2년차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인데 연세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온 학부모님한테 이번에 정시에서 연세대를 쓰죠 그랬더니 무조건 놀라는 거죠. 안 될 거라는 거를 먼저 이제 감안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올해 그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차라리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해봤자 뭐해. 뭐. 아니 그건 확실한 게 정시는 원서를 3장 쓰잖아요. 예. 근데 정시에서도 추업으로 돌다 보면 진짜 그렇죠. 횡재의 수가 네,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원장님. 그런 데도. 수진 6장을 쓰잖아요. 예. 정시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횡재의 수가 그렇죠. 이 정시보다 2배 이상이 되는데 그 횡재가 단순한 수능 성적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추억으로 빠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연대나 고대에서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연대 경영학과 그 취업으로 들어간 애가 연대에서 경영학과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 성적으로 얘기하면 안 좋은 학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은 데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똑같이 그러면 이 수시에서도 있는데 네. 그건 더 많다는 거죠, 당연히. 6장을 쓰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방법을 알고 가면은 그런 이제 준비라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그냥 사교육이라는 걸로 그냥 호도해서 넘길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입시제도가 그런 길을 찾아줬는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을 찾으면 그건 사교육이다. 이건 나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봐요.